자, 이번 시간에 이제 검토드릴 주제는 이제 양도소득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셔야 되고요. 이 양도소득세는 여기서만 한 8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거의 도배고요. 대신 풀 수 없는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계산 문제 등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제일 어려워들 하시는 이유가 뭐 다른 건 아니고 용어 때문에 해서 양들이 좀 많죠. 그래서 일단 가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주제, 제일 간단한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양도하고요, 과세 대상 양도소득이라고 하는 거. 자, 먼저 양도부터 먼저 볼까요? 양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양도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게 되는 것을 양도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게 매도하게 되면 당연히 돈 받고 넘겨주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이 되게 된다. 요거는 이제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될 것이고, 시험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아예 이 전체 길을 통틀어서 얘기하면 채무 탕감을 받게 되면 어떻다? 이것도 양도에 해당이 된다. 다시, 자, 물건을 넘기고 돈을 받아도 양도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건 시험 문제 내기는 너무 유치하고요. 대신 물건을 뺏기고 그만큼 빚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다? 이것은 양도에 해당이 되게 된다. 해서 그냥 뉘앙스상 채무 탕감이 있게 되면 돈 안 갚아도 되니까 이때는 어떻다? 양도소득세 내야 된다. 근데 이제 사안을 보게 되면 좀 그래. 재산도 뺏기고 양도소득세도 또 내야 되고, 그래서 좀 잔인한 맛이 없잖아 있어. 자, 먼저 부담부 증여라는 주제 보겠습니다. 자, 부담부 증여 얘기는 취득세 할 때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에 대해서 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갑의 X 부동산에서 저당권, X 부동산의 가액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1억짜리야. 근데 저당권이 1,000만 원이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갑이 이 부동산을요, 저당권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에게 양도를 증여를 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부담부 증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공부하실 때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서 외웠었죠. 상유라고 하는 거, 외모 이런 식으로 외웠었는데 하도 오래전에 공부해서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채무액의 상당한 부분은 누구 병의 입장에서 유상 승계 취득이 되게 될 것이고, 채무액 외 부분이라는 것은 어떻다? 무상 승계 취득.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 지금 이 병이 X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을한테 1,000만 원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1,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된다? 돈 갚아야 되니까 유상 승계 취득. 그래서 우리 앞에서 취득세 공부하실 때 세율이 문제가 돼서 다시 외워봅니다. 원시 취득 2.8%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두 번째 이슈, 유상 승계 취득 1, 2, 3, 4라고 해서, 자, 주택 6억과 9억에서 3개 구간을 만들면서 1%, 2%, 3%, 그 다음에 농지 3%, 주택 농지 외 부동산에 대한 유상 승계 취득은 4%의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요렇게 일단 그림을 잡았었고요. 무상승계 취득, 농지에 대한 상속의 경우 2.3%, 농지 외 부동산에 관한 상속은 2.8%, 비영리법인이 증여 등을 받게 되면 2.8%, 그 다음에 공유물의 분할 등은 2.3%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외에 환상이 분분 들어가게 되면 어떻다? 바로 표준세율 마이너스 2% 세율을 적용한다. 개지과, 개수라든가 지목 변경, 그 다음에 과점 주주 이런 거 나오게 되면, 개지과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 세율을 적용을 한다. 그 얘기할 때 바로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자, 지금 채무액의 상당한 부분 1,000만 원 부분은 뭐가 되고 유상 승계 취득에 관한 세율을 적용하고, 채무액 외 부분은 어떻다? 무상 승계 취득. 지금 누구익 입장에서 자, 부담부 증여를 받는 자 입장의 수증자 입장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증여자 갑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갑이 병한테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1,000만 원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만큼 채무 탕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채무액의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내야 됩니다. 자, 그만큼 채무 탕감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지금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채무액의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 양도소득세, 양도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내야 되고요. 이에 대응해서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채무액 외 부분이라는 것은 어떻다? 채무액 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양도가 아니다. 무상으로 증여를 한 거니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본 뉘앙스가 뭐냐면 채무탕감, 그만큼 빚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다? 양도에 포함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요렇게 하나 보셨고요. 그 다음에 양도담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립니다. 자, 양도담보 얘기하려면 다시 저당권 얘기부터 시작을 해봐야 되죠. 저당권에 관한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X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X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뭘 한다? 자, 지금 돈을 빌리고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을의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어야 다 성립하게 된다. 저당권자 을의 입장에서는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경매 청구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바로 경매 신청을 해서 매각을 해서 자, 자신의 채권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저당권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양도담보권, 오늘 주제죠. 해서 갑 소유의 X 부동산을 담보로 을이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양도담보권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갑에서 을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양도담보의 취지라는 것을 등기를 하게 되면 을은 양도담보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양도담보권자 을의 입장에서는 뭘 할 수 있다고요? 이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청산금을 지급합니다. 부동산의 가액에서 자신이 받을 돈을 뺀 금액을 청산금을 지급하고, 그러면 그때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통째로 먹는 제도를 뭐라고 한다? 양도담보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슈가 되는 게 가등기 담보까지 같이 묶어서 보셔야 돼. 자, 갑소유 X 부동산에서 자, 을한테 돈을 빌리고 가등기 담보권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주게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담보 가등기가 있어야지 이게 을이라는 사람은 어떻다? 담보 가등기권을 가지게 된다. 담보 가등기 권리자 을이라는 사람은 저당권, 양도 담보권 두 개 권리를 동시에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담보 가등기 권리자 을이라는 사람은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경매 청구해서 저당권이랑 똑같이 취급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이 하나가 가능하고, 혹은 지금 담보 가등기를 설정한 상태에서 자, 을이라는 사람이 채무의 변제기 이르도록 변제가 없게 되면은 그때는 뭘 할 수 있다고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본등기를 통해서 아예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담보 가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상상 세 개 비교해 보셔야 되고,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부동산 실명법 영역에서 양도 담보, 가등기 담보, 신탁법상 신탁, 상호 명의 신탁이라는 것은 실명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권리자와 등기 명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등기는 유효한 등기로 본다. 그래서 유효한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해지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논리 체계를 잡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 정도가 자, 이제 보셨고, 이제 양도담보 얘기 다시 돌아가세요. 지금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X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을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을한테 뭘 했다고요? 양도담보권을 설정을 해 주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양도담보권을 설정했다고 해서 갑이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자체는 양도가 아니다. 근데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가지고 을이라는 사람이 양도담보권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양도담보권을 행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아예 뭘 할 수 있다? 이 소유권 자체를 취득을 하게 된다.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지금 재산 뺏겼죠? 돈을 갚지 못해서 갑의 입장에서 재산을 뺏겼잖아요. 재산을 뺏겼는데 대신 그만큼 채무탕감을 받은 거예요. 더 이상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한테 국가에서는 축하합니다.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셨네. 그래서 어떻게 해라? 양도소득세 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안을 보면 좀 그래.
이게 돈이 없어갖고 지금 부동산을 뺏겼는데 국가에서 귀신처럼 알고 와서 그건 그거고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했으니까 어떻다? 양도소득세 내라 이렇게 가는 거야. 세법 보면 좀 그래 인간적으로다가 좀 별로 좋은 일 아닌데 축하합니다. 빚이 그만큼 사라지셨네. 뭐래라? 양도소득세 내라 해서 뉘앙스를 보셔야 돼. 다시 채무에 탕감이 있게 되면 그만큼을 뭐로 본다? 양도로 보게 된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납부할 의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대물 변제, 손해배상 위자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죠. 갑남과 을녀가 혼인 관계에 있었다라고 한번 전제를 삼고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혼. 자, 이건 귀책 사유가 있는 거야. 좋게 안 째진 거야. 해서 이 귀책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갑이 사고를 쳐가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될 상황이야. 근데 부동산의 등기 명의를 위자료조로 누구한테 을에게 넘겨주게 된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거죠? 다시 갑이 을한테 귀책 사유 있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을은 갑한테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라고. 근데 만약에 3억을 손해배상 하기로 했어. 그런데 이 갑이 소유하고 있는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을한테 등기를 넘겨준다고. 그러면 뭐야? 3억 안 갚아도 되는 거죠? 3억을 안 갚아도 되는 거라고. 부동산을 대신 줬으니까. 그럼 국가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어머, 3억 안 갚아도 되네?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했네? 어떻게 해라? 양도소득세를 내라. 그리고 지금 사고 쳐갖고 이혼 당하고 있고 그 재산 알량 하나 뺏기고 있는데 국가에서 귀신처럼 말고 축하합니다.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셨네? 양도소득세 내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곱게 헤어지는 경우 있죠? 뭐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는 이제 그냥 그 뭐죠? 이혼에 따른 그냥 부부나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거. 이건 어떻다?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있다 싶시다. 제 재산이 갑이 X 부동산과 Y 부동산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좋게 헤어졌어. 그래서 대신 이제 이게 모두 갑 명의로 돼 있다가 이 X 부동산의 등기 명의를 누구한테? 을한테 넘겨주기로 이렇게 효부를 봤어요. 을한테 넘겨주기로 했다. 그랬을 때 등기 명의를 넘겼을 때 이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에 해당되면은 갑은 최소한 뭐는 안 된다. 바로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하고요. 그 다음에 위자료조로 등기 명의를 넘겨준 경우 달라져. 그래서 다음에 사고 쳐가지고 잘리거나 이렇게 이혼 당할 일이 있게 되면 얘기를 잘 해가지고 위자료조로 하지 말고 재산 분할조로 하자. 이렇게 설득을 해야 돼. 그래서 뭐라고 구질구질하게 얘기하면 좀만 양도소득세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없어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선생이 좋대. 얘기를 해가지고, 위자료가 절대 아니다. 근데, 선생님 명의로 재산을 좀 갖고 있으시죠? 선생님 명의로 지금 재산을 좀 등기 명의로 갖고 계시잖아. 이런 걸 잘 외워두셔야 돼. 나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가 아예 없기 때문에. 넘겨받을 것도 없겠지만, 넘겨줄 건 아예 없어. 아주 그냥 자유로워. 그래서 특히 선생님 같은 경우는 등기 명의가 있을 테니까 이걸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위자료가 되면 어떻다? 양도소득세 내야 되고 단순한 재산 분할은 어떻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위자료 얘기도 그렇고요. 지금 양도담보에서 지금 변제 충당을 했다. 요것도 채무 탕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담보 증여에 있어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 요만큼 갚지 않아도 되니까 이것은 어떻다? 양도에 해당이 되게 된다. 요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따로 외울 게 하나 있어요. 도시개발법 환지처분 나와 있죠?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환지처분은 어떻다? 양도가 아니다. 그냥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환지처분이 뭐야? 이게 도시개발법 할 때 공법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지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이 있어. 갑이 이만큼 A란 토지를 가지고 있어서 인가된 환지 계획을 보니까 B란 토지를 받기로 약정이 돼 있다. 그래서 갑은 A란 토지를 주고 B란 토지를 받잖아요. 그럼 보기에 따라서는 뭐야? A란 토지를 넘겼으니까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A란 토지를 줘야지 B란 토지를 받는다고. 그럼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양도로 오인할 수 있다고.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어떻다고요? 양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왜 그러겠어요? 다른 거 아니고 도시개발사 빨리빨리 하라고.
아니, 여기다 양도소득세 뜯고 하면은 사업 진행 안 된다고. 아니, 안 그래도 이게, 이 환지방사로 도시개발 사업 안 그래도 복잡할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머리 터질 것 같은데, 국가에서, 얌체처럼,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했네? 그러니까 어떻게 양도소득세 내라.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 하지 말란 얘기야. 오히려 사업 진행이 안 된다고. 그냥 사업 시켜! 그러고 나서 뭘 하면 돼? 취득세 받으면 되잖아. 다른 방법으로 세금 뜯어낼 게 있다고. 근데 이거 봐봐요. 이거 골 때리게 되는 거야. 만약 이걸 양도로 하면 A 토지를 넘긴 부분은 양도소득세 내야 되고, B 토지를 취득한 부분 또, 취득세를 내야 되고, 아주 개판이 돼버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책적으로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이런 명제 나오면 어떻다? 이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럼 정리합시다. 자,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채무탕감이 있으면 어떻다? 양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환지처분은 어떻다?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만 가시면 돼. 채무탕감이 있으면 어떻다? 양도에 해당된다. 그런데 채무탕감이 아니라 단순하게 자 이렇게 환지처분은 어떻다? 양도가 아니다. 이걸 하나하나 가시는 게 아니야. 한 번에 다 못 외우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일반 수험생이 공법이 됐든 세법이 됐든 이 중개사 관련 내용을 한 번 듣고 알려고 하면 도둑놈이다. 그건 좀 맞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 날로 먹으려고 그래. 두 번 듣고 다 이해하려고 그러면 사기꾼이다. 이렇게 그분이 만들어낸 말이야. 세 번 듣고 알면은 그건 정상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분은 5번을 봐야 되니까 세 번째도 뭐 싸가지 없고 네 번째도 다섯 번째 돼야지 알 수 있다는 얘기인데 5번째까지 갈 필요 없고요. 3번 그냥 가셔야 돼. 이게 이제 제가 어제 딸내미하고 밤에 오밤중에 데이트를 하면서 새벽 1시 반에 얘기를 했었는데 애가 막 하여튼 쓸데없는 소리를 해. 공부하기 싫으니까 아빠 나 알바를 해볼까? 개수작이지. 옷을 사고 싶은 게 생긴 거야. 근데 옷을 안 사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내가 이제 중3인데 내년부터 알바해서 옷을 사볼까? 개수작을 해서 하여튼 대가리 나쁜 것들이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줬죠. 그래서 애가 또 삐져. 그래서 나는 머리가 안 좋고 동생은 머리가 좋고 뭐 이딴 식으로 얘기해. 그 대가리가 아니라 한 번에서 안 된다고 좌절하면 그 대가리 나쁜 거다. 자기 머리 수준을 모르는 거다. 두 번에서 안 된다고 좌절하면 그것도 대가리 나쁜 거다. 대가리 좋은 애들은 뭐야? 한 번 보면 딱 아는 게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한 3번쯤 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하지 말라고도 알아. 그러니까 재밌어서 할 수 있게 된다. 요렇게 딸내미하고 새벽 2시 정도의 대화를 우리 수준들이 높아 이렇게. 새벽 2시에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딸내미한테 너 대가리 나쁜 이렇게 얘기를 딱 해놓은 거니까 이게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 아무리 가족이라도 대가리 나쁘다고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그 중에 순간에 애드립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애초에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 한 번 하고 포기하면 그 대가리 나쁜 거다. 자기 한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 하고 포기해도 대가리 나쁜 거다. 자기 한계를 무시하기 때문에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은 한계를 인정하고 두 번, 세 번, 네 번 뒤지게 하는 거. 이게 머리 좋은 거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 놓고 보니까 이게 이제 이빨이 장난이 아니야 내가. 얘기해 놓고 보니까 그 싸늘한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 요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양도 얘기 앞으로 했고요. 다시 갑시다. 채무탕감이 있으면 어떻다? 양도. 환지처분은 어떻다? 양도가 아니다. 아까 우리 앞에 종합소득세 할 때 3개 외우셨잖아요. 기타소득, 사업소득 구분했었고, 그 다음 비과세 대상이라고 해서 국내 소득 9억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 없어도 비과세. 소득 없는 게 뭐야? 2주택 이하의 소유자가 받은 주택 보증금하고 3주택, 그 다음에 3억 이하의 보증금은 어떻다?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건 소득이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했던 얘기를 계속 반복하니까 대충 외워져요. 여기서는 양도냐 아니냐 그럴 때 뉘앙스를 보셔야 돼. 채무탕감은 어떻다? 양도에 해당이 된다. 환지처분은 어떻다? 양도가 아니다. 이걸로 끊어버리셔야 돼. 나머지는 보시면 거의 다 알아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슈. 하나 더 기억할게. 과세 대상, 양도소득 과세 대상 자산이라고 하는 거. 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될 것이고요. 주식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라고 하는 것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일단 축을 두 개로 잡고 가셔야 돼. 자, 특히 요 근래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지금 홈 트레이딩이라고 부르잖아요. 홈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아예 핸드폰 이런 걸로 하는 거 있잖아. 그거 안 해보셨나? 저도 홈 트레이딩 좀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20몇 살 땐가 그거 한번 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페인의 길에 접어들었다가 이건 나랑 안 맞구나 라고 한 게 아니라 자본금이 다 떨어져 가지고 다 망해 가지고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홈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증권 거래세라는 세금은 뜯어내는데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습니다. 주식의 일반적인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뭐라고요? 양도소득세 과세를 안 한다고요. 근데 지금 이제 요걸 이제 사회적으로 큰 뭐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아사리판이 되면서 엄청나게 지금 돈 꼬라박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돈 누가 또 꼬라박는다고 지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안 꼬라박으면 완전 망합니다. 완전 다 쓰러져요. 그 돈도 안 풀면은 완전히 다 부도나 버린다고. 모든 게. 그럼 6개월 후가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금 낼 사람이 하나도 없어져. 기업 다 망하고, 뭐 중소자영업자 다 문 닫고, 죽어요, 죽어. 어떻게 막 돈을 찍어내서라도 풀어야 될, 근데 이제 문제는 또 돈을 걷어들여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나온 게 그 홈트레이딩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 사실 이거 한 15년, 20년 됐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증권에서 이런 데서 결사반대, 로비를 엄청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좌초가 됐어.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이 주식에 대해서 양도 차익이 있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바로 과세를 하겠다. 그리고 나온 법안 중에 하나가 손실 발생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 1년까지 유예를 해주겠다. 이월에서 그만큼을 까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핵심 이슈는 정상적인 상태 같으면 주식에는 양도소득세 말도 못 꺼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주식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과세한다라고 돼 있죠. 써 있잖아요. 지금 뒤지기 한참 얘기한 게 주식 등에 따른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안 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근데 주식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과세를 한다고요. 이게 뭔 소리냐면 이건 기본 구조가 비상장법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상장된 주식이 아니라 비상장법인. 물론 요즘에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파트에서는 일단은 양도소득세는 두 가지 소득을 가지고 다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래서 그게 하나가 주식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부동산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과세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나중에 한번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나중에 지금 이게 토지 나와 있죠. 건물 나와 있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 영업권이라고 하는 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구조. 회용권 양도도 양도소득세 과세. 지금 제가 간단하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은 토지를 양도해서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차익이 발생해요. 1억 남겼어. 근데 건물 팔아가지고 5천만 원 손해를 봤어. 그러면 어떻다? 양도 차익 계산하고 소득세 계산할 때 퉁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 전체 과세 표준을 잡아내에 있어서 전체로 다 통쳐주게 된다. 자, 그런데 주의하실 게 여기서 1억의 양도 차익이 발생했고 주식에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5천만 원의 양도 차손이 발생했다. 그럼 이건 퉁치지 않습니다. 각각 별개의 문제로 계산합니다. 이걸 나중에 구분 계산이라는 표현을 써요. 주식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 그 다음에 부동산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구분하여 계산하고 얘들끼리는 어떻다? 통산해서 다 합쳐서 어떻다? 계산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 그래서 이건 뒤에 과세 표준 얘기할 때 논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전체 그림 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토지 거의 안 나와요. 너무 쉬우니까. 건물 당연히 너무 당연한 얘기고, 부동산 등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와 있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제일 대표적인 게 분양권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토지 상환채권을 얘기했는데 시험에 한번 나왔던 주제고요. 토지 상환채권은 이런 논리 구조입니다. 도시개발법에서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서 이슈가 돼야 되는 것이 이런 게 있다고요. 수용 방식으로 사업 시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수용 보상금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사업 시행자가 돈이 부족하면 앞으로 토지 거물로 나눠주겠다는 토지 상환 채권이라는 것을 발행할 수 있다. 출제 포인트 토지 상환 채권 딱 한 가지. 공공 시행자는 어떻다? 보증을 요하지 않는다. 근데 토지 소유자 같은 민간 시행자는 어떻다? 보증을 받아야만이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다. 물론 숫자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거 나오는데 쟁점 안 됐고, 보증이 필요하냐 불필요하냐 요걸 갖고 쟁점을 삼아내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토지 상환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나는 앞으로 토지나 건물을 분양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걸 팔게 되면 이것도 어떻다? 양도,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한 것이니까 양도소득세 내야 된다. 물론 이 파트는 문제 구성할 때 겁나 쉽게 나오죠. 민법 얘기를 얼마나 소화하고 있느냐. 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와 있죠. 자, 민법 얘기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설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지상권은 자, 설정 계약과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어떻다? 지상권 설정 등기가 있어야 어떻다? 지상권은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지상권은 설정 계약과 설정 등기 있어야 어떻다? 성립하게 된다라고 할 것. 이렇게 이제 그림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권 설정 등기가 있으면 지상권 성립하는데 지상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양도할 수 있다. 겁나 쉽지? 그래서 이 지상권의 양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양도소득세 바로 자,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전세권도 마찬가지죠.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자,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설정 등기를 통해서 성립하게 될 텐데 이 전세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때도 양도소 소유권 양도할 때 당연히 토지 건물의 양도는 소유권 양도거든요. 소유권뿐만 아니라 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것도 소유권의 한 종류가 되는 거죠. 의미상. 토지 상환 채권이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채권에 대해서. 그래서 이건 앞에 세 가지는 소유권 얘기고,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물권이죠. 그 다음에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알아야 되죠. 자, 우리가 전세권은요, 설정 등기가 있어야 어떻다? 성립하게 된다.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자, 벽이라는 사람은 바뀌었을 때, 바뀐 소유자에게 전세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있다. 왜? 등기를 통해서 성립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임차권은 등기가 없어도 어떻다? 성립할 수 있다. 해서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임대차에 합의를 있게 갖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다? 임차권을 갖게 된다. 근데 임차권의 단점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는 게 장점이긴 하지만 이게 외부에 그 권리가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바뀐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위 대항 요건이라고 해서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바뀐 소유자에게 뭘 주장할 수 있다?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이것도 어떻다? 바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 겁나 유치한 파트죠. 자, 여기서 이제 바로 비교해서 볼게. 지역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라는 표현 나와 있죠. 지역권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지역권은 양도할 수 없다고 그랬다고요?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아니, 지역권은 이전할 수 없다고요? 자, 지역권이 뭐야? 아이고, 다시 갑시다 해서 지금 짜증내는 거 아니고 한숨 쉬는 거 아니고 그냥 강조하려고 그래요. 자, 지역권 얘기. 또 이거 하면 또 이거 또 그거 한다고 짜증내니까 빨리 알아요. 요역지 얘기부터 또 시작할 거야. 해서 아고 그만 좀 하지. 이건 알겠다 해서 아니야. 옆에 짝꿍은 몰라. 본인만 똑똑해서 하는 거야. 요역지 있고 승역지가 있다. 도움을 필요한 토지를 뭐라고 한다? 요역지. 도움을 주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승역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보통 우리 지역권 그림할 때는 항상 이렇게 통행 지역권을 그려서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지역권은요, 설정 계약과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다? 성립하게
된다. 어디다가? 승역지 토지의 등기부에다가 바로 범위라는 거, 목적이라고 하는 거, 요역지 정보 세 가지를 등기를 함으로써 필수적 등기사항 세 개를 등기함으로써 자, 이 요역지 소유자는 뭘 갖게 된다? 지역권을 갖게 된다. 근데 지역권이라는 물권은 다른 물권과 다르게 뭐라고요? 토지의 물리적 위치와 직결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선물로 친구야 내가 지역권 하나 보내줄게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야. 아이스크림 뭐 쿠폰은 가능해도 지역권은 어떻다? 안 된다고. 아, 진짜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이 새끼 안 오네. 저 친구 한 명 있거든요. 맨날 친구 이렇게 부른 자식인데 가끔 전화해서 보고 싶다 친구 이지랄 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며칠 있다가 갈게. 근데 며칠 있다가 보통 한 2년 정도 지나. 2년 정도 지나. 그래서 며칠 전에 전화 왔어. 뭐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안 들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물어보면 또 설명하니까 듣기 싫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래 알았어 내가 언제 갈게. 그래서 그 언제가 지금 좀 지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걸로 봐서 내년쯤에 오겠다. 다시 가서 친구한테 줄 수 없는 게 뭐라고요? 지역권은 친구한테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지역권의 양도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 외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임차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것도 어떻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등기된 부동산의 임차권의 양도. 그래서 문제 지금 이제 민법이 공부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권의 양도는 어서 약을 팔아 개소리 이렇게 이제 발언질 채는 거죠. 그다음에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를 주장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가 없어서 이런 것들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해서 그 다음에 사업용 고정자산권 키워드는 영업권입니다. 영업권을 양도하는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를 하게 되면은 이때는 뭐라고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그래서 유치하게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해서 양도하는 경우에 이때는 어떻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묶어서 많으면 두 문제, 적으면 한 문제를 구성을 합니다. 요즘 문제에서는 이 과세 대상, 양도소득 이런 건 너무 유치해서 잘 안 내요. 30회 동안 한번 쉬었습니다. 근데 전체 통계를 보게 되면 얘는 던져줄 때 서비스로 주는 문제야. 세법 중에서 양도소득세 파트에서 제일 쉽게 던져준 문제가 과세 대상 양도소득에 관한 주제. 나머지 이거 가볼까요?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 이용권을 양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이것도 회원권의 양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중요한 주제는 아닌데 회원권 매입하게 되면요 취득세 내야 됩니다. 부동산 등의 범죄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리고 회원권을 양도하면 어떻다? 양도소득세 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에서 요렇게 자 두 가지 주제를 보셨어요. 그래서 자 지금 요거 보시고 잠시 끊었다 문제 가지고 자 끊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끊었다 하겠습니다.